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그리고 한국의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 2023년 새해는 개묘년으로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개묘년은 60갑자의 40번째 해인데요. 개는 검은색을 뜻하고 묘는 토끼를 뜻해서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60갑자라는 것은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순서대로 조합을 해서 만든 60가지가 있는데 60간지라고도 합니다. 10개의 천간인 이 10간이라는 것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개의 지지인 이 12지라는 것은 자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동양에서 자신이 어느 동물의 해에 태어났는지를 말할 때 주로 언급되는 그 동물들의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부터 개해까지 총 60개가 있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해에 해당되는 60간지를 가지고 있고요. 태어난 지 61년이 되면 자신이 태어난 해에 해당되는 60간지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환갑 혹은 회갑이라고 부르고 축하합니다. 옛날에는 연도를 표기할 때 이 갑자 단위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 사건 중에는 사건이 일어난 해에 갑자를 붙여서 해당 사건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601번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전쟁의 이름도 임진왜란으로 임진년에 일어난 왜국의 난리라는 뜻에서 이름이 임진왜란으로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60갑자를 처음 시작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26년인 1444년에 칠정산을 편찬한 것을 기념하여 그때를 갑자년으로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새해 전날이 되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동해안에 해가 뜨는 모습이 아름다운 곳을 찾아 떠나 다음날 새벽에 새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새해의 소원을 빌곤 합니다. 동해안까지 가기 어려운 분들은 사는 곳 가까이에 있는 산을 방문해서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집에서 유튜브나 TV 등을 통해 새해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화면으로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새해에 산을 몇 번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겨울에 아직 해도 뜨지 않은 밤에 산을 오른다는 것은 매우 춥고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어딜 가는 건 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소원을 빌 수 있다니 정말 굿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난 직접 명소를 찾아 새해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곳으로는 동해안에서 가장 유명한 해돋이 명소로 정동진이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이 여기서 이 촬영이 됐던 곳이라서 더욱 유명해지고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내륙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으로 포항의 호미곶이 있습니다. 이곳은 2000년, 새천년 해맞이 행사 때부터 관광단지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해맞이 광장도 있고요. 상생의 손이라는 청동으로 제작된 물속에 세워진 큰 동상도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는 손이 일출 장면과 겹쳐지면 아주 장관이 연출된다고 하는데요. 이 동상은 사실 양손이 다 있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는 것은 오른손이고 왼손이 육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출 즈음에는 떡국을 끓여서 무료로 나누어 주기도 한다고 하니 추위를 좀 녹일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은 제주의 성산일출봉입니다. 성산일출봉은 사시사철 언제 방문해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 해가 뜰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고들 말합니다. 제주의 가장 동쪽인 서귀포 성산 바닷가에 있고요. 봉우리라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높은 곳은 아닙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고요. 일출 시간보다 넉넉하게 일찍 도착해야 정상에 도착해서 일출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에 대한 주요 예상을 살펴본다면 일단 코비드-19에 대해 전 세계 각국의 마스크 의무제가 많은 곳에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하기로 발표했고요. 한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국 제한도 많은 국가들에서 이미 폐지한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의 상태로 거의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큰 변화로는 CJ 대한통운에서 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개인 고객을 제외한 기업 고객의 택배 배송비를 올렸습니다. 기업 고객에 대한 가격 인상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지금까지 소비자가 내는 배송비 기준으로 2,5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배송비를 냈었는데요. 이번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3,000원 위로 가격이 오를 전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도에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원래 휴일에 일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근로법에서는 휴일을 근로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 근로와 연장 근로까지 다 채워서 52시간을 일했어도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에 추가로 일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주당 근로시간은 토, 일 하루 7시간씩 근무를 더하게 되면 사실상 68시간이 되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휴일도 근로일에 포함이 되는 근로법 개정이 2018년도부터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2023년부터는 30인 미만의 작은 기업도 모두 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어서 휴일에 근무한 것도 모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받고요. 8시간이 넘는 휴일 근무는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매체에서는 2023년 한 해 세계 경제는 아주 어두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 금리가 4.25%에서 4.5%로 되어 있어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죠. 2023년도에는 기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23년도에도 경제 환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와 함께 물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아주 저조할 것이고요. 민간의 경제 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누구나 다를 바 없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쉽지 않은 성장 활동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반의 학생들일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지더라도 우리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가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 좀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용한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채널을 구독해서 다른 정보들도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